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ок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민환 평론가, 권혁중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IRA의 윤곽이 이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네. 미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는데 네네.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IRA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두 가지를 느낍니다. 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안타깝게 느낀다는 건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수가 안 되는 시장이란 것과 그다음에 천연 광물이 많이 없다는 거. 없다는 네. 그게 정말 뼈아프다. 그러니까 IRA를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속 듣다 보면은 안타깝다는 얘기가 많이 드실 겁니다. 일단 IRA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만든 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안들이 좀 나왔는데 바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손을 보는군요. 그렇죠. 이제는 세금 공제를 통해서 이제는 살려줄 기업 살려주고 이제 떠나야 될 기업은 떠나 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세액 공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은 말 그대로 세액 공제가 많이 받으면 순이익이 기업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들 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세액 공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이 조절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제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작년 이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32년까지 계속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항목으로 보면은 배터리, 뭐 태양광, 뭐 풍력 발전, 그다음에 핵심 광물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kW 시당 35달러 세액 공제 받고요. 네. 그다음에 모듈 같은 경우도 1kW 시당 10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표 나오고 있나요? 예, 예. 그 전해질과 분리막이 좀 미정인데 이것도 이제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뭐 배터리, 태양광 뭐 이런 기업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사실 좀 팩트로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조건이 붙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런 뭐 배터리, 태양광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어느 기업이 좀 혜택을 보느냐라고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요즘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뭐 전액 부분에서 분리막 이런 거 미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앞으로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뭐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 기업이 이제는 자회사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수급이 한동안 좀 썰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엔캠도 있죠. 엔캠도 이제는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뭐 어제는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는 전해 기업인데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인데 미국의 시장, 그러니까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 공장이 있고 엔캠은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럼 수혜 받겠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렸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근데 분리막도 미정인데 분리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공장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는 내년도에 진출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도에 이제는 탭을 짓는다고. 그렇죠. 이제 짓는다라고 이제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뭐 2차 전지주라든지 뭐 IT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품목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뭐 셀 1와트당 4센트 이 정도의 이제는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풍력 발전이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풍력 발전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날개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는 타워, 그러니까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셀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풍력 발전되면 엔진 룸이 있잖아요. 이걸 나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 각각의 세액 공제가 다르긴 다른데 다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 쪽도 아마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 항공유 쪽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게 뭐냐면 그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거의 절반을 수입합니다. 그렇다고 하대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을 봤을 때 일평균 한 12만 배럴을 이제는 항공유를 수입을 했는데 그중 6만 배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최대 큰 시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세액 공제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 폐식용유, 그다음에 뭐 동물성 지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재활용한 원료를 쓰는 게 이제는 항공유, 지속 가능 항공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이거를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발등에 불 떠진 상태죠. 그래서 정유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유업계 쪽에서는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하면 네. IRA 이게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이름이 이름이 왜 너무 인플레이션 어려워. 방지법이야.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거는 혜택 줄 테니까 맞습니다. 수입하는 거는 꿈도 꾸지 마 이제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서 맞습니다. 뭐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숙제가 생긴 거고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내년도에 그럼 대선에 따라서 그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왜냐하면 자국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갈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트럼프의 성격상 이것도 맞아요. 강조하면 그쵸, 강조했지. 맞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다고 예. 저는 생각.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어요, 사실.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냐, 바뀌는 거 아니냐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시장의 분위기는 야, 이게 정권 바뀌더라도 그대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 이 부분의 혜택도 그대로 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자국 보호가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한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네. 걸로 결론이 난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산 뭔가가 들어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말. 수입조 하지 마라. 테슬라도 상관- 다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해라. 해라.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는 처음 나왔을 때 그거죠. 일단 자국 내에서 만든 거. 근데 이제 광물 같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광물인데요. 그 광물을 이제는 각 그 FTA 맺은 그러니까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수입을 해라 이거예요.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산하거나 광물을 갖고 오거나. 근데 이제는 모델 3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네. 기가팩토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오늘로서 그러니까 올해로서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 쪽에서 이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만 인도 받은 사람만 이제 세액 공제가 들어가고 얼마나 한마디로 들어가대요? 이 세액 공제라는 게 결국에는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예, 이게 지금 보면은 971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은. 한 대다? 예, 한 대다. 그럼 이제 그거 안 주는 거 이제? 예, 그렇죠. 이제 그럼 그게 가격이 안 천만 올라가는 거네. 그렇죠. 아. 예,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 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느냐라고 봤을 때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은 예. 모델 3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배터리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거를 우리나라에 좀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도 말이 많죠, 우리나라도. 근데 아시겠지만 모델 Y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제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산에서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한국판 IRA가 없잖아요, 사실. 없지. 그렇죠. 예, 없다 보니까 아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국에서 배터리 쓰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보조금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공통의 문제예요. 네, 이 맞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는 거는 가장 타깃이 중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싼 부품을 쓰고 있는데 이거 쓰지 말라고 네. 경고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게 확산되면 자국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우리 것만 쓰겠다. 네. 우리 답답할 거 없고 네. 그냥 우리 거 쓰니까 오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네. 그럼 좋은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네. 이게 굉장히 질서가 뭐 좀 약간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을 딱 말씀하시죠. 제가 여기서 초반에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게 내수가 안 우리나라는 된다. 피해국이에요. 네, 내수가 안 된다. 그다음에 광물이 없다. 그렇지. 이게 IRA가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면은 결국에는 솔직히 뭐 내수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처럼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IRA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자국 이익, 자국 네. 보호로 간다 그러면 피해받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판 이제 IRA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한번 79종의 전기차를 뽑았어요. 네. 세제 혜택 한마디로 보조금 주는 네, 차에 네, 대해서. 근데 네. 우리나라는 한 종만 들어갔습니다. 딱 한 대만. 그래서 그게 바로 코나예요. 어. 나머지 그거 하나 차량도 빼고는 있었어요. 이제 없어요. 보조금 없어. 예, 원래 줬던 데가 니로와 소울도 받았었거든요. 네. 이건 이제 탈락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프랑스에 이제는 들어가는 전기차에서 그만큼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면 당연히 판매가 안 되겠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 거의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주는데 300만 원을 못 받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렇지. 안 사죠. 그건 다른 거 우리나라에서 사죠. 조립해서 가나 보죠? 예, 그러니까 왜 맞아요. 코나는 유럽에서 조립하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코에서 생산하거든요. 예, 유럽에서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받은 거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니로나 소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배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받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강화되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이 돼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제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도 그 머리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140개 이상 서비스 센터를 세워라. 그러면 허용해 줄게. 사실 그럴 나라가 많이 없죠. 우리나라 테슬라만 보더라도 그치. 사실 정비센터가 없어갖고 그치. 이제 힘든데 그 정도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목 하에서 이제는 자국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배경이에요? 아예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거랑은 같은 상관없는 경우는 거죠. 예, 자국 보호를 위한 거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기차 좀 보조금 예산이 없구나. 정치 쪽을 보셔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헌법재판소가 올해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예산안이 다 완전 어그러진 거죠. 그 위헌 결정 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예산안 짜놓은 게 다 흐트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는 정부에서는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산안이 동결돼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혼란함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동결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뭐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결정이 돼야 뭐 예산이 책정될 거 저는 또 아닙니까? 독일 3사, 자동차 3사가 또 내연기관 계속 쓰자는 줄 알았지. 그건 아니군요. 뭐 그럴 수도 재정 있겠는데. 때문에 그러네. 그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쪽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 자체를 안 주다 보면은 전기차 안 팔리잖아요. 일단 그쵸. 전기차 안 팔린다는 얘기는 독일 3사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뭐 팔려야 수익이 되고 그 기술 개발 R&D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회전이 안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3사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결이 달라요. 예, 프랑스와 독일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막혔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 일본이 지금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네. 일본을 살펴보니까 네. 일본판 IRA법도 지금 가동이 되고 오. 맞습니다. 있다. 네. 야, 일본이 하면 여러 가지 진짜 생각해볼 점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IRA 뭐 말씀드리면은 뭐 콕 집어갖고 뭐 전기차 뭐 세액공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어떤 생산량이 늘으면 늘어날수록 법인세를 이제 깎아주는 거거든요. 아, 예, 차별하네. 예, 그렇죠. 네? 이제 차별하는 거죠, 그것도.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예, 일본 내에서 많이 만들면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할인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뭐 전기차, 반도체, 그다음에 그린 스틸, 그린 케미컬 이 5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 내용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 생산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뭐 반도체는 20%, 나머지 4개 분야 40%까지 법인세를 우대해 주는 겁니다. 법인세 우대 좋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쵸. 당연히. 그러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또 한 가지 나오는 거는 이제 적자를 볼 수 있잖아요, 법인 자체가. 그러면 적자니까 당연히 법인세 낼 게 없습니다. 낼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혜택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세제 이연을 해줘서 뭐 못하면 그 다음 연도까지 혜택을 계속적으로 이연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판 IRA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번에 같이 나왔던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그 사업 승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법안 처리가 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업 승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일본 같은 상속 경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상속이죠. 어. 네, 증여라든지.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일본은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는
자식 세대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가업 승계를 해주는데 이 가업 승계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하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상속세와 징역세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상속세, 징역세 굉장히 셉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중소기업들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이어가기 힘들다. 네, 가계 승계가 안 돼요. 네, 가계 승계 안 되지. 예, 돈 내느라고 세금 내느라고. 우리는 왜 손을 안 보죠, 이거? 이번에 LG그룹도 사실상 지금 법정 분쟁이 붙었던 게 보시면 상속세 내느라고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 사실 그렇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어떤 예산안이 처리가 돼요. 오늘 오후에 이제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에. 목표는 예산안 처리예요. 내년 예산안 처리인데 여기에 같이 처리되는 게 바로 이 결혼증여공제 3억 원과 그다음에 가업승계 완화 개정안이에요. 이 기재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같이 통과가 되거든요. 오늘 만약에 처리가 된다 그러면 값이 얼마라고요? 뉴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양가에서 3억 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거. 아, 그거는 이제 기재에서 통과된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징여나 상속으로 면제. 그 면제되는 거죠. 이제 양가 부모 3억 원까지는. 저는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저는 결혼했지만은 예. 신혼부부를 위해서 양가 부분에서 이제는 3억 원 정도 공제해 주는 거 이거 오늘 오후에 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업승계 개정안 징여세 10% 최저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구간이 과표가 60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늘려줍니다. 120억 원까지. 그러니까 이거가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같이 통과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 예산안이 그걸로. 통과돼야죠. 일단 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돼야 될 텐데 뭐 하기를 좀 희망해 다 보고 봐야 있습니다. 알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어쨌든 처음에 이 IRA를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 네. 중국을 도태시켜 보겠다,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정말 중국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도태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중국 경기. 그거보다 미국에서 작업 보류해서 IR을 하다 보니 당연히 중국 배터리 산업인데 반도체, 뭐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견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당할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회 전략, 한번으로 뒷문 전략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IRL의 그 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보통 보면은 이미 아시겠지만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는 캐나다 이쪽이거든요. 북미 시장. 그러면 이쪽 나라에 진출해서 우회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되겠네. 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서 만들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지금 뭘 하냐면 멕시코에 공장 다 세우고 들고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제? 공장 네.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이 공장 세우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뭐 비아드라든지 체리 자동차, 그다음에 MG 이런 중국의 3사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지금 멕시코에 공장 엄청 세우고 있거든요. 투자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군요. 네, 그래서 우회로 이제는 중국 쪽,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면 최대 자동차 7위국입니다.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노동력 풍부하죠. 그쵸, 그다음에 그렇지. 싸요. 노동력. 거리도 괜찮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멕시코에 이제는 중국들이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 진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미 올해. 지금 멕시코에서 많이 수입한 자동차 중국,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진출한 나라 멕시코 이미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지금 중국은 쓰고 있다. 역시 그래서 중국. 우회 전략. 장사 잘해. 이렇게 당하진 장사 않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